죄송합니다. 좀 늦었죠? 자, 중요합니다. 소유권 외의 물건과 임차권. 자, 여기 잘 보세요. 소유권 외의 물건과 임차권이 뭐죠, 여러분? 설정과 이전. 자, 그래서 물건이나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 등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기를 누굴 기억하라? 설이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 과거에 천여다라는 것 같이 폭로했죠. 네. 눈설자 이빨 일자를 가진 그녀 이름은 설이라 하지요. 세율은 무조건 요 2를 끌고 오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얼마? 1000분의 2. 몇 프로예요, 여러분? 0.2%. 그러니까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설이에서는 세율을 가지고 장난칠 게 없어. 다 0.2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장난은 뭘 친다? 과표. 과표죠.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지상권과 가등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상권과 가등기일 때는 과표를 뭘로 알아, 여러분? 부동산 가액. 부동산 가액이죠. 근데 책에 보니까 가등기일 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채권 금액이 있죠? 그건 지우세요. 계정 아니죠. 일단 지웁시다. 너무 팍팍 지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두 줄로만 이렇게 지워줘. 나중에 다시 개정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응? 그냥 아주 새카맣게 지워버리면 나중에 다시 써야 될지도 몰라. 이미 그렇게 해버렸어? 괜찮아. 그래서 무슨가요, 여러분? 부동산가에서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외워요. 지상렬이가 가등기라면 부동산가이다. 그렇게 써요. 누가? 지상렬이가 가등기라면 부동산가이다. 뭐 특정 연예인 이름을 얘기했지만 괜찮아. 뭐 우리 암기 기법 위해서 한 거니까. EBS 방송에서 7년간 이 짓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스태프들도 다 알아요. 지상렬이 왔어요. 그래서 지상렬이가 가등기라 하면 뭐다, 여러분? 부동산가에. 지역권은 당연히 누구에 걸려요, 여러분? 요욕지 소유자에 걸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욕지 가액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전세권은 우리가 따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야, 당연히 전세 금액이죠. 나 이번에 전세 들어갔어. 어머, 어떡하니? 네 남편은 어떻게 돈을 못 벌었냐? 응, 어휴, 어떡하냐? 그래, 전세 얼마 들어갔어? 16억짜리 그냥. 응? 저 강남 타워 팰리스에 있는 거 그냥 16억짜리 그냥 전세 들어갔어. 확 묻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는 뭐 따질 필요 없어. 그냥 오로지 뭐야, 여러분? 전세 금액이야. 그죠? 예. 근데 임차권을 잘 보셔야 돼요. 출제는 임차권을 줘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임차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증금으로 되어 있죠? 임대보증금이죠? 자, 이쁘게 두 줄로 그어주시고, 항상 그을 때는 빨간 볼펜으로 두 줄로 긋는 거야. 이게 장부의 기록 방법이야. 막 시커멓게 이렇게 칠하는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원래는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월 임대차 금액이요. 요거를 전세와 똑같이 뭘로? 보증금으로 과세하겠다고 정부에서 바꿔버린 거야. 근데 이게 개정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갑시다. 종종 규정대로 뭐로? 월세로 갑니다. 월세. 월세야, 월세. 그래서 월세가 월매대? 그런 거야. 그냥, 아이, 어떡하니? 월세 내야 돼. 얼마? 한 달에 1000만 원씩이야. 난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뭐예요, 여러분? 월세입니다. 월임대차 금액 꼭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게 바로 뭐죠? 그 유명한 적용 압처. 그때는 무슨 금액, 여러분? 채권 금액.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등기. 그 밖의 등기가 바로 이거죠? 그 밖의 등기. 여기서 그 밖의 등기는 뭐예요, 여러분? 설정과 이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등기란 얘기죠. 그러면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가 아닌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변경 등기, 말소 등기, 해지 등기, 분필 등기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한다. 전세권 설정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과표를 뭘로 하고 여러분? 전세 금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율은 몇 프로? 0.2죠. 근데 전세권을 뭐 한다면 이제 말소한다면 그거죠. 이때는 한 건당 얼마, 여러분? 6,000원. 6,000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요 한 건당이라는 물량으로 과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런 거고 여러분? 종량세 그런 거죠. 그리고 종량세 때는 일정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정액세 얼마 여러분? 6,000원. 그러니까 이때는 말소 전세권 말소 등기하면 얼마 내면 된다는 얘기 여러분? 6,000원 내면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누가 말소 등기는 누가 신청하는 거야?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 임대인이 돼야지. 설정을 누가 한 거니까 임차인이 했으니까 그걸 지우는 말소 등기는 임대인이 얼마 내고 6,000원 내면 말소 등기 해준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예, 그 밖에 등기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각종 변경 말소 해제 등기일 때는 얼마다? 한 건당 6,000원.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아주 중요한 말 있죠. 세액이 얼마? 6,000원 미만할 때는 무조건 얼마를 알아? 6,000원을 알아.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최저한세.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야. 드디어 임대차 냈어. 자 임대차 중개했는데 임차인이 뭐라 하냐면 아 공인중개사님 제가 임차 들은 거는 좋은데 불안하니까 임차권 설정 좀 해주게 해주세요 그러더란 얘기야. 그럼 당연히 여러분 다시 임대인한테 연락해 보겠죠. 임차인이 들어올라는데 임차권 설정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래 하시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임차권 설정 등기한대. 오예. 그러면 임차권 설정 등기니까 누가 하는가 이거는? 차인이 해야 되는 거죠? 헷갈리지면 안 돼. 헷갈릴 때는 그렇게 생각해. 이 권리는 누구를 위한 권리냐 생각하시라고. 임차권리가 당연히 이거 누구의 권리를 위한가? 임차인이 위한 권리잖아. 그러니까 임차인은 앞세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임차권 설정한다 합시다. 봤더니 여러분 보증금은 1억이고요. 월세가 200만 원이 돼. 부담스럽다. 나 같으면 난 못 살아 이러면. 한 달에 200씩 어떻게 나? 내가 벌어오는 게 200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세요. 등록면에서 얼마예요? 이 조건에서 등록면에서 임차인이 등록면에서 얼마 내야 돼요? 시험이야. 이거 계산 문제야. 등록면에서 얼마예요? 응? 여보세요. 해보시라고요. 임차권 설정되니까 과표 뭘로 잡고 보증금과 월세 중에서 월세 잡으라고 월세. 월세 얼마? 200만에다 무슨 등기니까? 설정 등기니까 무조건 얼마야? 0.2죠? 2는 4. 4. 응? 우린 아니 200만 원이 0.2%는 얼마냐고. 4,000원이에요? 4만 원이에요? 400원이에요? 네, 4,000원이야. 우린 이게 어렵다. 200만 원이 0.2%가 얼마라는 게 어려워. 2는 4. 그 다음에 끝이야. 얼마 내면 돼? 4,000원 내면 되죠? 아니죠. 4,000원 내면 얼마 내라고? 6,000원 내라고. 6,000원. 그게 바로 뭐예요? 최저한세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는 비과세가 아니면 최소 얼마 내라는 얘기야 여러분. 6,000원 내라는 얘기야. 최저. 그래서 여러분 뭐라 했어? 최저한세. 최저세액이 얼마냐? 6,000원이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비과세가 아니라 등록면허세는 얼마로부터 출발하는가? 6,000원부터 출발하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고사장 가갖고 이게 기억나셔야 돼. 6,000원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그럼 준비해가면 돼. 어떻게 준비해가면 돼? 5,000원짜리 한 장하고 1,000원짜리 한 장 포치게 박아놓고 최저한세 적어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잘 모르겠다. 그럼 꺼내서 봐.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얼마 있나? 그럼 6,000원. 아 6,000원이지. 되잖아. 그러면 되잖아. 그럼 감독관이 뭐 하세요? 그러면 집에 갈 차비 있나 없나 본다 이 새끼야. 네가 줄 거야? 딱 그럼 감독관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시험에 임박하면요, 예, 여러분이 신체 특정 부위 이용하는 방법 다 얘기해드립니다. 할 수 없어. 그때 여러분이나 저나 민감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붙어야 돼. 자, 얼마예요, 여러분?
6,000원. 요거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요거 적어 놓고 최저한세 6,000원의 개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죠. 151종 맨 위에 별표 3개짜리 있죠? 일단 X 개정안. X. 151종 맨 위. 별표 3개짜리 있죠, 여러분? 요것도 개정안인데 X 치라고. 좀 일단 보지 말자고. 자, 양가리기만 탄력세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 몇 프로 범위안에서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가감할 수 있다. 옆에다 적으셔야죠. 뭐와 똑같다? 취득세와 동일.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표준세는 다 뭐다, 여러분? 탄력세율. 탄력세율. 그러나 여러분 옆에다 적으세요. 중과세율은 탄력세율 적용할 수 없습니다. 중과세율은 탄력세율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각종. 즉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무슨 세율은 여러분? 중과세율은요. 탄력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과세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인하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중과세는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공통상이에요. 그래서 중과세는 탄력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탄력세를 적용 안 한다. 무슨 세율 적용하라는 얘기 여러분? 일정세율. 요걸 뭐라 하냐면 일정세율입니다. 하나로 정해진 세율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과세는 일정세율입니다. 과세권자가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에서 주어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중과세 들어가지 맙시다.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출제는 여러분한테 내는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못 맞히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거를 맞히겠다 하려면 여러분 151쪽도 들어갔고요. 다음 페이지까지 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마세요. 정 할 게 없을 때, 공부할 게 없을 때 들어가시고요. 자, 153쪽 부가징수 갑시다. 얼른. 부가징수 별표 2개 쳐져 있나요? 기본적으로 뭐와 똑같다? 취득세가 똑같죠. 원칙 뭐죠, 여러분? 신고납부. 예외 뭐죠, 여러분? 보통징수죠. 자, 그런데 등록면허세에서 주의할 건 이거랬죠, 여러분? 1번 뭐 하는 자? 등록을 하려는 자. 등록을 한 자야, 등록을 하려는 자야? 하려는 자. 아직 등록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취득세는 뭐였어요,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한 자였어. 취득한 자.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등기하기 전까지죠. 그러니까 지금 요걸 보시면은 취득을 하면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기한 이내 취득세 신고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중간에 뭐 하면? 등기를 하면은 등기를 하기 전까지 뭐 내라는 얘기 여러분? 등록세 내야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요게 다르다는 거. 취득세는 취득을 한 다음에 사후에 내는 거라면 등록면허세는 등기하기 전까지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에다 세율을 적용한 산출한 세액을 자 박스에 쳐져 있습니까? 등록을 하기 전까지. 그래서 얘는 기산점이 있어 없어? 없어. 만료점만 있고 기산점이 없기 때문에 얘는 기한이 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불확정적입니다 그랬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사례 들 때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취득세는 제척기간 만료됐다. 그럼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세는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직 몇 년 지나지 않았으니까 15년 지나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상속세 낼 수 있다는 얘기야? 단 내면 그때는 뭐가 부과되는 거야, 여러분? 가산세 부과돼야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내야 됩니다. 그 대신 취득세는 낼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때는 뭐라도 내라? 등록면허세 내랬죠.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왜 낼 수 있어? 아직 등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제척기간에 발생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왜? 등기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하는 걸 전제로 해놓고 내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는 납세금이 있다 없다?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반드시 뭐를 전제로 해놓고 등기를 하는 걸 전제로 하고 내는 거죠. 근데 등기 자체를 안 하면 등록면허세는 납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은행에 대출 기표했어요. 은행에 대출 기표하고 저당권 약정에 의해서 저당권 취득했죠. 그러면 그 저당권이 있다는 걸 등기하겠죠. 근데 등기를 안 했어. 저당권 설정 등기 안 했어.
그러면 은행은 채권자인 은행은 저당권을 가져요, 못 가져요? 저당권이란 권리는 갖고 있어요, 못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다만 등기는 무슨 요건이라서? 대항 요건이야. 저당권이란 권리는 계속 갖고 있는가?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가? 다만 그걸 등기를 하면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걸 공시하는 거죠. 그래서 법정 순위에 결정되는 거죠. 순서가 결정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등기를 안 했어. 저당권 설정 등기 안 했어? 그러면 은행은 등록면에서 납세 의무 있어요, 없어요? 은행은 등록면에서 납세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왜? 등기를 안 하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아까 상속세는 취득세는 못 내도 못 낼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등록면에서 낼 수 있다죠. 그럼 등록면에서 제척기간이 왜 안 지났어요? 그러면 아니지. 등록면에서는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척기간 자체가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등록면에서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 다만 뭐 하기 전까지만? 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떡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자,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 경우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냐?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서에 뭐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여기까지 오셔야 되죠. 그래서 결론은 등록 면허세는 언제까지? 등기, 신청, 접수일까지죠. 하여튼 등기소 가기 전에 내면 돼. 자, 그래서 기호 등록 면허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납세지에 관할 납세지를 관할하는 누구한테 여러분? 시장 군수한테 뭐하라? 신고하라. 뭐 그 얘기죠. 자, 근데 그 밑에 동그라미 2번과 3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동그라미 2번과 3번. 그 유명한 뭐예요, 여러분?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랬죠. 이때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 있게 되면 이때는 등록 면허세라 하더라도 불확정적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확정적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2번 그 유명한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뭐와 똑같다? 취득세와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중요하다. 며칠이네? 며칠이네? 30일이죠. 30일. 출제는 그거 건드립니다. 30일 이내에 내야 된다. 다음 페이지 3번 똑같죠, 역시. 그래서 실제 등록 면허세는 여러분 원칙의 신고 납부고 그것이 기한이 불확정적 기한이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는 보통 징수로 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어떤 경우에는 지금 보았던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뭐에 해당이 되면 과세 물건의 상태가 변동이 됐을 때는 이때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어디로 가는가? 보통 징수로 가면서 뭐가 되는가? 가산세가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4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신고제 규정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고제는 어디만 있는 규정이에요, 여러분? 등록 면허세에만 있는 규정입니다, 여러분. 같이 확인합시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밑줄 쳐져 있죠. 그리고 적혀 있죠. 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신고 자체를 안 했다. 신고를 했는데 적게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뭐하기 전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뭐는 했다? 납부는 하였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고라는 의무는 이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는 했다, 여러분? 납부는 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과세관청도 신고라는 요식행위가 더 중요하다? 돈이 들어오는 납부가 더 중요하다? 돈이 들어오는 납부가 더 중요한 거죠. 자, 집에 안 들어오는 아저씨가 중요하다? 돈 안 들어오는 돈이 더 중요하다? 안 들어오는 아저씨가 중요한가? 안 들어오는 돈이 중요한가? 그죠? 다 알죠? 그래서 아저씨가 안 들어왔다? 그러나 돈은 들어왔다. 됐다 안 됐다? 됐다. 그 얘기죠. 해피하죠, 뭐. 저희 집안 얘기입니다. 돈만 들어오고 아저씨 안 들어오는 건 해피하죠. 아이 참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신고도 하고 납부한 것도 본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거죠. 신고를 안 했으면 여기서 신고는 뭐를 말하다, 여러분? 무신고 또는 뭐 여러분? 과소신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가 부과돼야 되는가? 가산세 몇 프로? 20%.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10%가 부과되는 거죠. 부과되는데 얼러리 뭐 한다?
신고한 거로 봐주겠다. 그러면 결론. 이걸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그 얘기죠.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써져 있죠. 예. 이 경우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거를 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밑줄 쳐져 있습니까?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의미다. 뭐는 들어왔으니까? 돈은 들어왔으니까. 자, 양가로 2번 예외 기한 후 신고 뭐와 똑같다? 취득세와 완전 동일이죠. 취득세와 완전 동일입니다. 예. 자, 예외 보통징수 갑시다. 납세 문제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보통징수 사유죠. 그때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다가 뭘 더하라? 가산세를 더하라 그랬죠. 가산세. 이때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나오는 거죠. 기타. 기타에서 여러분 동그라미 2번 한번 확인합시다. 같은 채권에 의하여 부동산의 담보 의무를 뭐하면 추가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밑줄. 우리 아까 납세지에서도 봤었죠. 같은 채권에 의하여 부동산의 담보 의무를 추가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밑줄. 건당 얼마로 하라? 6,000원으로 하라. 추가 담보일 때는 6,000원입니다. 6,000원. 자, 부가세. 역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그에 대한 부가세인 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도 어떻게 하라? 같이 함께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몇 가지다? 두 가지. 지방교육세와 농특세 뭐와 똑같다? 취득세와 같죠. 그래서 역시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왔다? 산출세액이 나왔다. 그런데 그 등기 대상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뭘 받았다? 감면을 받았다. 그래서 감면세액을 차감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내는 거예요, 여러분? 등록면허세 내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등록면허세 낼 때에 이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요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 한 번 더 내라?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근데 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뭘 받은 게 있으면 감면을 받은 게 있으면 요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몇 프로를? 20%를 뭐로 한 번 더 내라?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내라 그 얘기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좀 잡으시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15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다음 페이지 156쪽. 맨 위 지방교육세 또는 농어촌 특별세 납세 문제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는 그에 대한 모두 지방교육세와 모두 농어촌 특별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 얘기죠. 됐나요, 여러분? 예, 넘어가겠습니다. 재산세 갑시다. 빨리 가야 재산세 지난번에 설명됐던 거 빨리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설명할 내용이 많아요. 166조 재산세 갑니다. 자, 재산세는 여러분 기본 세 문제입니다. 기본 세 문제. 많으면 몇 문제까지? 네 문제까지. 이걸 어렵게 내고자 하면은 얘를 뭐와 부과한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와 비교 형태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출전이. 그러니까 출전이 난이도에 따라서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단 항상 모든 보유세의 대장은 뭐다? 네, 모든 보유세의 대장은 재산세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유세는 재산세를 근간으로 한다라는 거. 자, 의보죠. 재산세란 자, 토지, 건축물, 주택. 저는 이거 엄청 강조하는데 자, 우리 취득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였어요, 여러분? 토지와 건축물이었죠. 근데 어디로 오면은 보유세로 오면 토지, 건축물 그리고 뭐를 별도로 구분한다, 여러분? 주택. 꼭 놓치면 안 되죠. 주택.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유세의 부동산이죠. 밑줄 쳐져 있죠? 토지, 건축물, 주택. 밑줄 쳐놓고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부동산.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죠. 선박과 항공기, 기타.
그래서 뭐는 없다 여러분? 자동차는 없다. 자, 의 뭐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이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라는 재산의 뭐에 대하여? 소유죠. 그래서 보유세니까 무슨 말이 나온다? 소유. 취득세 키워드는 뭐였어요? 취득. 등록면세 키워드는 뭐예요? 등기. 그러면 재산세는 뭐예요, 여러분? 소유. 이게 키워드죠. 얘에 대하여 누구한테? 소유자, 밑줄. 얘가 바로 뭐가 되는가? 납세면 되는 거죠. 이때 이 재산세는 종전의 뭐와 재산세와 종전의 뭐가? 도시계획세가 통합된 거다 그랬죠,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2번. 그래서 현재 재산세는 종전의 재산세와 종전의 뭐가? 도시계획세가 어떻게 된 거다? 통합하여 하나의 고지서로 불과하도록 개정된 거다. 성격. 자, 제일 중요한 무슨 세다, 여러분? 보유세다 그랬죠, 보유세. 성격 봐야 돼요, 양글 1번.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보유세에 때는 항상 무조건 모든 과세 의사 결정 시점 어느 날 현재다? 과세 기준이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뭐가 나오다? 과세 기준이 나오죠. 이게 모든 보유세의 공통상이죠. 모든 보유세에 대한 과세 여부에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은 어느 날 현재 여러분? 과세 기준 현재죠. 이날이 언제 여러분? 6월 1일이죠. 이게 그렇게 안 헤어진다? 어쩔 수 없다. 적어가라. 어디다 적어가랬어요, 이거는? 손톱에다 적어가라고 그랬죠? 손톱에다가. 네일 아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살짝 덮어버리면 돼. 그래서 지금 10가닥 손톱마다 계속 뭐가 적혀 있는 거야, 지금. 적어야 돼. 할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보유세의 의사결정 시점 언제다, 여러분? 6월 1일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특히 재산세를 한 번 내고 그만둔다. 매년 낸다. 매년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으로 과세하는 게 특징이죠. 특히 2번 재산세는 역시 취득세 봤던 것처럼 무슨 세다, 여러분? 대물세. 따라서 재산별로 무슨 과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별 과세. 개별 과세 무슨 세를 때리니까? 비례세율. 근데 유일하게 예외가 있다 그랬죠. 예외가 밑줄 쳐져 있습니까? 별도 합산과세 토지와 뭐는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소유자별 합산과세하는 무슨 세? 대인세. 대인세는 항상 무슨 세율 나온다, 여러분? 누진세율 나오는 거죠. 결론. 재산세에서 누진세율로 과세가 되는 건 몇 가지, 여러분? 3가지. 뭐야? 주택, 종합, 별도. 그래서 무슨 별? 주정별.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정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여기다 마디 가다 적어가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주종별. 누진. 이건 꼭 적어가야 돼. 주정별. 여기다 적어라고, 여기다. 여기다 적어가라고. 그래, 내려. 올려. 크게 나게 봐라. 천기 내려, 백기 내려, 정기 내리지 말고 백기 올려. 크게 나게 없어. 그리고 보다 걸렸다? 그러면 지워져 버리죠. 항상 여러분 증거인멸, 주정별. 무조건 귀에 두셨죠. 자, 양가로 3번 이거 강조했죠, 여러분? 재산세에서 나올 수 있는 독특한 용어. 뭐? 수익세. 다른 말로 응익과세라고 했죠, 여러분. 자, 167조. 과세권자 반드시 해두셔야죠. 재산세는 납세지에 관할 누구다,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 잊지 마시고요. 다만 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이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랬어.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특별시일 때는 서울일 때는 50%씩 나누라는 얘기야. 누구와? 특별시장과 구청장이. 이거 잠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재산세가 100이 나왔어요. 자, 강남구에 재산세가 100이 나왔어요. 그럼 100이 나온 거에 50%를 누가 먹고? 강남구청장이 먹는 거죠? 그 다음에 50%를 누가 먹어라? 서울특별시장이 회수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강북구예요. 100이 나왔어요. 역시 몇 프로? 여기 100이 아니라 50이다 합시다. 그러면 50%에는 얼마를? 25를 누가 먹는 거고?
강북구 구청장이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가 얼마? 25를 갖고 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강남에서 얼마 갖고 왔고? 50. 강북에서 얼마 갖고 왔어요? 25. 그럼 얼마? 75죠? 이거를 다시 n분의 1 하면 얼마 돼요? 37인가요? 37.5 되죠? 이거를 나눠주라 그 얘기야 다시.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강남구는 얼마 주고? 50을 줬는데 돌려받는 거 얼마만 돌려받아? 37.5 돌려받죠? 강북구는 얼마 냈는데? 25 냈는데 얼마 돌려받아서? 37.5 돌려받았어. 이거야 바로 이게. 서울특별시는 구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규모가 다르니까 이걸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게 바로 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잘 사는 자식한테 부모님이 돈 받아갖고 못 사는 자식 좀 밀어주는 거야. 제가 그래요. 집에 가면. 제가 본가 가면 항상 저희 어머니 저한테 용돈 줘요. 그래서 형이나 여동생한테 받은 용돈을 저한테 불쌍한 놈하고 이렇게 쿡 찔러줘요. 왜? 불쌍하니까. 똑같아. 그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절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랬어요. 왜? 지역적인 규정은 전국구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납세지.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토지 건축물 주택 뭐죠 여러분? 부동산.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소재지. 근데 선박항공기는 뭐죠? 동산이죠. 그러니까 얘는 납세지가 예외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주소지까지 갈 수 있다. 그냥 그거 한번 봐달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선박은 원칙은 어딘데? 선적항 소재지인데 선적항이 없을 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정개장 소재지. 정개장이 뭐야 여러분? 선박이 운항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 묵고드는 체류 장소. 항구 생각하시면 돼. 항구. 근데 그 정개장이 일정하지 않아. 자, 선박이 5월 31일 날 동해로 나가고 공해상에 나가서 안 들어와. 나 잡아봐라 해갖고 5월 30일 동해 가 있어. 그러면 걔 잡으러 갈 수 없잖아. 그때 에이 몰라. 그럼 누구 잡으러 가겠다? 소유자 주소지로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항공기도 똑같죠. 어디로 하는데? 정치장 소지라는데 다만 정치장이 없어. 항공법에다 등록하지 않았대. 그럼 그때 할 수 없이 어디로 가겠다? 주소지로 가겠다. 소유자 주소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선박과 항공기는 뭐지만 동산이다 보니까 장소가 확정 안 될 때는 어디 갈 수 있다? 소유자 주소지. 근데 그 밑에 게 중요하죠. 그러나 뭐는?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은 각각 시, 군구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면 납세지는 어디다? 납세지 어디다? 각각의 소재지죠. 주소지로 못 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을 절대 주소지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무조건 어디다? 소재지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 제가 강남구에도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서초구에도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송파구에도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각각 시, 군구를 달리하는 토지, 건축물, 부동산이 있으면 납세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각각 소재지로 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강남구에 있는 거 누가 먹는 거고 강남구청장, 서초구에는 서초구청장, 송파에 있는 건 송파구청장이 먹어라 그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예, 그걸 보셔야 돼요. 박스 바로 밑에 있는 거. 자, 납세 문제 갑시다. 별표 3개짜리죠? 예. 이거는 이미 몇 번씩 설명드렸죠. 자, 납세 문자. 반드시 잡아야 되죠. 반드시. 그래서 제사세 납세 문자는 누구다? 6월 1일 현재 누구다 여러분? 소유자다. 근데 앞에 뭐가 붙으니까? 상위에 붙으니까 무슨 상? 사실상. 그래서 우리 세법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이죠. 그래서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 사실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출제는 이거 갖고 장난친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이 재산이 무슨 재산이면? 공유재산이죠. 자, 항상 여러분 제가 공동소유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뭘 찾아야 된다? 지분! 그랬죠. 공동소유가 나오면 반드시 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지분! 그래서 이때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누가? 그 지분권자. 누구를 말한다? 공동소유자를 말하는 거죠. 공동소유자.
적어놓으셔야 돼요. 지분권자는 누굴 말한다? 공동 소유자. 각자가 자기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죠. 지분에 대해서. 다만 가로 열고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이때는 지분이 동그라미 어떻게 한다? 균등으로 본다.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근데 2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요거는 뭐였죠, 여러분? 주택의 구분 소유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모든 부동산의 공유 재산이라면 요거는 오로지 주택의 구분 소유만을 말하는 거죠. 주택의 구분 소유. 요거는 구분 소유는 어디에만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책에도 나와 있는 그림을 꼭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게 있었죠, 여러분? 뭐죠, 여러분? 상가와 그 밑에 뭐가 있다, 여러분? 토지가 있다. 주택과 그 밑에 뭐가 있다, 여러분? 토지가 있다. 그러면 재산세는 어떻게 가져라? 상가와 건물은 뭐하여? 별개로 구분하여. 상가 건축물은 뭘로 때려라? 건물분 재산세로 때려라. 그랬죠,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는? 토지는 건축물과는 별개로 뭘로 때려라, 얘는? 뭘로 때려라? 토지분 재산세로 때려라, 그 얘기죠. 그래서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몇 개 나온다? 2개 나오는 게 원칙이죠. 우리 등기부도 2개로 구분하잖아요, 여러분.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민법에서도 토지 정의를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를 토지와 그 정착물로 한다.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2가지죠. 그래서 2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왜 구분한다 그랬어? 얘와 얘는 왜 구분하는 거야? 아니. 학계론에서 얘와 얘, 우리 민법에서 얘와 얘, 공시법에서 얘와 얘를 왜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 성격이 같으니까 다르니까? 다르죠. 그거는 우리 어디서 봤었죠, 여러분? 학계론에서 토지의 물리적 특성에서 배우셨죠? 응? 물리적 특성. 뭐 여러분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또 뭐 하나 더 있죠? 뭐 있더라? 개별성. 예. 그러면 그 4가지 특성 중에서 여기는 뭐 때문에 구분하는 거죠, 바로? 얘와 얘 차이점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영속성이죠, 영속성. 얘는 뭐야? 영속적 중사는 거죠. 시간의 경과리나 물리적 멸실 대상이 아니죠. 근데 얘는 시간의 경과리나 물리적 멸실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얘는 감가상각 대상의 오리지널 전형이죠. 그래서 등기부도 2개로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멸실되면 무슨 등기 들어가고? 멸실 등기 들어가고. 다시 지면은 보존 등기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토지 등기부는 기본대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2개로 나는 게 기본적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뭐면? 이게 뭐면? 주택이면 이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뭐하여?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 몇 개로 때린다? 하나로 때린다 그 얘기죠.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무슨 소유예요, 여러분? 여기는 무슨 소유고 여기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동소유와 구분소유는 같은가 다른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공동소유는 무슨 형태고 지분 형태고 이거는 별개로 갖고 있는 거죠. 자, 주택은 누가 갖고 있고 갑이 갖고 있고 을은 토지는 을. 이것도 상가 건물은 누가? 갑이. 토지는 누가? 을. 이거는 무슨 소유야? 이게 구분 소유죠.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잖아. 근데 이 구분 소유 중에서 뭐만? 주택만. 그러면 상가는 어쩌라고? 이건 따로따로 나오니까 문제가 없잖아. 갑은 뭐만 내면 돼? 건물분 재산세. 을은 토지분 재산세만 내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가 문제란 얘기지. 왜 얘가 문제야, 여러분? 갑은 뭐만 내야 돼? 주택 건물만. 그죠? 을은 그럼 재산세가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얘는 2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얘는 몇 개 나왔어? 주택분 재산세가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놈을 하나 나온 놈을 어떻게 하라? 하나 나온 놈을 어떻게 해줘라? 쪼개줘라 그 얘기죠.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라고요. 나눠주라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나눠줄 거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봅시다.
그 주택에 대한 뭐를? 산출세액을, 그죠?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을 밑줄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뭐로? 시가 표준의 비율로 뭐하라? 안분하라. 그래서 그 부분에서 누가? 그 소유자 값을 각자가 내라 그 얘기죠. 근데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는데 어디까지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거를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 표준의 비율, 요 시가 표준의 비율 밑줄 이걸 출제에 살짝 바꿨죠. 뭘로? 면적 비율로 이렇게 문제를 바꿔버린 거야. 그리고 여러분한테 잡아내봐라! 이렇게까지 문제 나오네요. 최근 문제가. 건축물과 토지의 무슨 비율로 안분하라고 그랬는데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하는데 요거를 출전이 살짝 이렇게 바꿨다고. 면적 비율로. 건축물과 토지의 면적 비율로 이렇게 놓고 이걸 여러분 보고 잡아내라는 얘기야. 어디서? 고사장에서. 그러니까 고사장에서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바뀌었다는 게. 바뀐 게 보이면 답이 보이는 거고 안 보이면 이제 외로운 길을 가야죠. 사람이 되고 싶다. 저 어두운 구석에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직도 저는 저 어두운 구석에서 외쳐댑니다. 사람이 되고 싶다. 시험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붙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꼭 잡으셨죠? 주택을 뭐하고 있으면 구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오는데 하나 나오는데 이 하나 나온 걸 어떻게 하라? 구분 소유자 각자한테 나눠줘라. 그럼 어떻게 나눠줄 거냐? 건축물과 토지의 뭐?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눠줘라 그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요 재산세가 여러분 100만 원이 나왔어. 재산세 얼마 나왔어? 100만 원. 근데 이게 이렇게 구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요거를 나눠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주택 건축물 시가 표준액에다가 다시 토지 뭐 시가 표준액을 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라 그거죠. 그래서 값은 이 건축물 시가 표준액과 토지 시가 표준액 합계해서 값은 뭐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누가한테 때려주면 되고 값한테 때려주면 되고 을한테는 건축물과 토지 시가비율 합한금에서 어떤 거? 토지 시가 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 나눠주면 된다. 그 얘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예, 아무것도 아니죠. 이해하십니까? 예, 잡으셔야 돼요. 자, 3번 봅시다. 요거는 작년에 개정된 규정이죠. 작년 개정되자마자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다. 그대로 나오죠. 자, 신탁법에 따라서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수탁자 명입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일 때. 그래서 이렇게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서는 자, 동그라미 누구다? 수탁자죠. 수탁자. 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탁이니까 당사자 누가 나오는가, 여러분? 위탁자, 수탁자 나오죠. 당사자 간에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면 신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위탁자의 신탁 재산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간다? 수탁자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신탁법상 신탁은 반드시 이 신탁 관계를 제3자가 알아야 되니까 몰라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반드시 무슨 등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탁 등기 들어가는 거죠. 요게 명의신탁과의 차이점이죠. 명의신탁과 신탁법상 신탁의 차이점은 딱 하나야. 뭐? 신탁법상 신탁은 신탁 관계가 대외적으로 표방이 되는 거고, 그죠? 명의신탁은 신탁 관계가 대외적으로 표방이 안 되고 당사자 간에만 존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존속한다? 신탁법상 신탁이죠. 그래서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계약의 체결에 따라서 위탁자부터 수탁자 소유권이 따라 그 수탁자 취득이 돼서 수탁자 취득은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취득세? 취득세 비과세죠, 여러분.
에? 제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취득세 뭐야, 여러분? 비과세야. 왜 비과세야?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겠죠. 그죠? 다만 이 신탁법상 신탁이라도 그 위탁자와 수탁자가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일 때는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죠? 또는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형 토지는 신탁법상 신탁이라도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끄덕. 이거 어디서 봤던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누구 명의로 넘어오는 상태, 여러분? 수탁자 명의로 도래가 됐죠? 그런데 뭐가 도래가 된 거야, 이제? 6월 1일이 도래가 됐다는 얘기야. 누구 명의로 와 있는 상태에서? 수탁자 명의로 와 있는 상태에서 6월 1일이 도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6월 1일이 도래되니까 이제 뭘 때려야 되는가? 재산세 때려야 되는 거죠. 이때 때리는 재산세를 누구한테 때릴 거냐? 그 얘기죠, 이제 우리. 작년이 아니죠, 이제. 2013년까지만 해도 누구한테 때렸다? 위탁자한테 때렸다고, 2013년도까지는. 왜? 얘가 사실상 소유자니까. 비록 등기부 등에 누구 명의로 돼 있어도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다라도 얘 거는 누구 재산이니까 위탁자 되니까 누구한테 때렸다는 얘기야? 위탁자.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 잡으러 다녀야 돼? 위탁자 잡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것도 다리 짧은 시장 군수가 잡으러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작년에 바뀌는 거야. 몰라. 위탁자한테 안 때리고 명의상 소유자 누구한테? 수탁자 너한테 재산세 때리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쳐놨네 여러분. 수탁자. 그럼 위탁자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이거는 자기 재산이 아니라 무슨 재산이 여러분? 신탁 재산이죠. 이거는 이 수탁자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탁업자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게 신탁업자잖아. 그럼 신탁업자한테 투자는 위탁자는 수많은 투자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부동산 투자 신탁이다. 그러면 수많은 투자자들 부동산을 누구 명의로? 신탁회사인 수탁자 명의로 옮겨놓고 야, 내 부동산 좀 관리 운영해줘 그러는 거죠. 이게 금전이면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펀드. 아, 내가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데 내가 주식을 잘 몰라. 괜히 어설픈 지식 갖고 하다가 계속 깨지고 있어.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누가? 수많은 투자자들이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들부터 넘겨받은 펀드를 가지고 뭐 하는가? 주식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서 이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다시 뭐 해주는가? 분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뭘 먹는가? 수수료 먹는 게 업이죠. 이게 바로 신탁업자잖아. 근데 우리는 대상을 지금 뭐로 보고 있는 거야 이거를? 부동산이야 우리는. 자, 그래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A와 B가 C와 D이 계속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누구한테 넘겨놨어? 수탁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 될 때 작년까지 누구 잡으러 다녔다? A, B, C, D 다 잡으러 다녔단 말이야. 아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몰라. 작년 2013년 무조건 누구한테 때리겠다? 일단 누구한테 때리겠다? 수탁자한테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억울하면 어떡하라? 네가 가서 잡아. 받으면 너는 알 거 아니야 얘는. 너는 누가 맡긴 건지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산세 받으라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 신탁업자는요. 신탁업자의 고유 재산이 있고요. 이렇게 위탁자들을 맡기는 무슨 재산? 신탁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이거를 구분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신탁 계정, 은행 계정. 이 신탁업체 대표가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은행. 은행의 대표적인 신탁기관이죠. 또 여러분 오다 가다 보면 뭐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 보셨죠? 또 여러분 뭐 증권회사 이런 데 보면 뭐 있어? 금전 투자 신탁 이런 거 보시죠? 다 이거 신탁 관계잖아요, 여러분. 자, 결론. 작년부터 누구 때리겠다 이제 몰라. 누구한테 때리겠다? 수탁자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 수탁자 잡으셨죠, 여러분? 예, 이걸 출제는 뭘로 바꿔버리면 위탁자 그러면 잡아내야 돼.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나.
자, 그런데 이때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에 대한 납세 문제는 밑줄 각각 다른 여기 밑줄 이거 출제는 고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 문제는 각각 다른 밑줄 그리고 이걸 출제는 어떻게 바뀌냐 동일한 이렇게 말을 바꿔버려. 그러면 여러분 틀렸다는 걸 잡아내셔야 돼요. 각각 다른 납세무자를 본다. 각각 다른 거기다 분명히 시뻘겋게 밑줄 쳐놔야 돼. 그리고 이걸 출제는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동일한 납세무자를 본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뭔 소리요? 아까 수탁자로 때려서 수탁자 했더니 밑탁자 못 했는데 또 다시 딱 집에 갈까? 자, 이거예요 여러분. 자, A가 맡긴 신탁재산 누구한테 때려 재산세는? 수탁자에 무조건 때리겠다. 작년까지 누굴 때렸지만 A를 때렸지만 그러면 A한테 때려 수탁자한테 때렸죠? 또 B가 맡긴 신탁재산 재산세 누구한테 때렸다고요? 수탁자. 그러면 A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문자 수탁자. B 재산에 대한 B 신탁 재산에 대한 납세문자 누구? 수탁자. 그럼 이때 A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문자 B에 대한 재산세 납세문자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 봐. A에 대한 재산세를 누가 내야 되는데 A가 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때리겠다고? 수탁자. B에 대한 재산세 누구한테 때려야 되는데 B한테 때리는데 누구한테 때리겠다고? 수탁자. 그러면 결론 A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누가 내고? 수탁자. B 재산에 대해서도 누가 내고? 수탁자. 그럼 얘는 얘 거도 내고 얘 거도 내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의 납세 의무자냐? 아니, 각각의 다른 납세 의무자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이 경우 납세무자는 그 수탁자의 성명이나 상호 등을 상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뭘 적어놔라? 위탁자 성명 이름 적어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3번도 좀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작년에 출제되자마자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시기 봅시다. 거기 사실상 소유자라 하면 누굴 말하냐? 취득세의 취득 시기가 도래되어 해당 재산을 뭐한 자? 취득한 자. 이거죠, 여러분. 우리 재산세는 어느 현재로 때리는데 6월 1일. 자, 며칠자로? 5월 28일자로 뭐가 이루어졌어? 매매가 이루어져서 갑으로부터 을한테. 그리고 이날이 그 매매에 따른 무슨 날이야, 여러분? 잔금 지급일이죠. 그러면 이때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누굴 말하냐? 사실상 소유자는 누굴 말하냐? 이렇게 당연히인데 매매에 들어서 소유권이 변동됐으면 이날 현재 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당 재산을 뭐한 자? 취득한 자. 결론. 요 사례에 따르면 누가 납세의무자다? 누구다고요? 당연히 을이죠 뭐. 을이 이날에 취득했죠. 잔금 지급일이 언제니까? 5월 28일 날 이날에 을이 뭐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걸로 봐서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누구니까? 을이니까 을이 바로 이 재산이 뭐가 돼서 사실상의 소유자죠. 그러니까 누가 내라? 을이 내라 그 얘기죠. 자, 그런데 과세균제 소유자 보세요. 과세균제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밑줄 과세 기준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물권의 소유권이 양도 양수된 때 밑줄.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6월 1일 현재로 양도 양수됐대. 이거야, 여러분. 잔금 지급일이 이날이야. 아씨, 왜 또 이날에 잔금 지급했니? 잔금 지급일이 언제다고, 여러분? 6월 1일이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 재산세를 누구 잡아야 되는데?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잡아야 되는 거죠?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잡으려는데 6월 1일 날이 무슨 날이다 보니까? 잔금 지급이다 보니까 6월 1일 현재 누구와 누가 다 걸리는가? 매도자, 매수자가 다 걸리는 거죠? 이해하세요? 어떤 상황인지? 예, 이날이야. 6월 1일 날에 잔금 지급이라다 보니까 6월 현재 소유자를 팔려니까 도자도 걸치고 수자도 걸치더란 얘기야. 그럼 이 둘 중에 누구 잡을 거냐?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럼 앞으로 누가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때는 수자 잡겠다 그 얘기죠. 도자나 떠났잖아. 팔고 떠났잖아. 떠나간 놈 잡는 거 안 잡는 거? 안 잡는 거야. 오는 사람 안 말리고 가는 사람 안 잡아.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결론
과세 기준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 양수된 때는 그때는 누굴 잡아라? 수자를 잡아라. 그게 수자. 결론은 수자. 그럼 이 매매는 누가 잘했다? 누가 잘했다? 갑이 잘했다. 어차피 내가 올해 뭐 할 거? 처분할 거 언제 전에 처분함으로써 6월 1일 전에 처분함으로써 올해 재산세 내겠다 안 내겠다? 안 내겠다. 잘하신 거죠. 그러나 나만 똑똑한 건 아니죠? 다 똑똑해 지금은. 지금은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속된 말로 말해서. 다 똑똑합니다. 자, 그래서 2번 예외 갑시다. 1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어떻게 됐어? 변동됐어. 근데 매수자가 6월 1일 현재 을이 뭐를 안 하고 있는가? 등기를 안 하고 버티는 거죠. 좋다. 그래. 내가 모를 줄 알고 스켜? 그러면서 얘가 뭐를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등기부상이 누구 면으로 돼 있어 지금? 갑이죠.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 얘기죠. 아씨! 내가 올해 재산세 안 내려고 6월 1일 전에 팔아왔는데 스키가 누가? 수자가 아직 6월 1일 등기 안 하고 뭐 하고 있는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계속 누구 면에 잡혀 있어? 갑. 그러면 잘못하면 과세관청은 누구 걸로 봐? 갑. 그러면 얘는 재산세 안 내려고 팔은 효과가 없어지죠? 그럼 억울하죠? 억울하면 어떡하라? 6월 10일까지 뭐하라? 소유권 변동 신고하라. 누가? 공부상 소유자 갑이. 야! 시장아! 아씨! 시장! 등기부상에 이거 내 명의로 돼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을한테 언제? 5월 28일 날에 뭐 했다고? 팔았다라고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 그 얘기죠. 적혀있죠 여러분? 참고? 예. 그래서 이랬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 갑이 뭐 하라? 소유권 변동 신고가 되는 거죠. 언제까지 하라고요? 6월 10일까지. 근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지금 이거죠. 우리 책에는 뭐야 이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뭐도 안 됐고? 등기도 안 됐고 공부상 소유자 갑의 별도의 뭐도 없고 신고도 없고 그러면 과세관청은 소유권이 변동이 있는 걸로 봐 없는 걸로 봐? 없는 걸로 보죠. 그러면 이때는 누구 잡겠다냐? 공부상 소유자 잡겠다는 얘기죠. 아씨 재산세 안 내려고 그랬는데 결국 갑이 내버리죠. 내고 싶어서 내는가? 강제적으로 내는가? 강제적으로 내는 거 법에 의해서. 네가 내! 그러면 아, 나 안 내. 나 팔았어. 왜 나보고 나래? 아니, 네가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내란 얘기죠. 왜 안 했어? 요거를 누가? 공인중개사가 쳐다보면서 요걸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죠. 이걸 얘기해 줬어야지. 여러분 저거 나는 누굴 말하는가? 공인중개사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까 6월 1일 뭐를 확인하고? 등기부 확인하고 등기가 안 됐으면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소유권 변동 신고 하쇼라고 누구한테? 갑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얘기를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그러니까 안 내죠. 아니 신고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한테 때려? 갑. 그러면 갑은 재산세 순순히 낸다. 이분 만나러 온다. 이분 만나러 와.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똑바로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요즘은 시험이 요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게 나온다? 요게 나온다. 했으면 그러면. 했으면 신고했으면 누가 납세문제라는 얘기야? 아 당연히 이때는 누구야? 사실상 소유자 을. 여기는 누구야? 갑. 그러면 출제는 여러분 딱 봐. 뭘 고쳐? 요걸 가지고 장난치겠죠? 이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고 있잖아.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통째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바뀌는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과 결과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예. 이런 거 다 설명한 거죠. 2번. 상속이 개시됐다. 근데 상속 등기가 된다, 됐다? 안 됐다. 그럼 며칠까지? 6월 10일까지 뭐 해야 되는데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주된 상속자가. 근데 그 주된 상속자가 6월 10일까지 신고를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그럼 그때 누가? 주된 상속자. 네가 뭐 내라? 재산세 내라. 법에서 내라는 얘기야.
이때 주된 상속자 누굴 말한다 여러분?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밑줄 쳐놔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런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다. 그럼 그중 밑줄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소위 말하는 뭐야? 연장자. 3번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돼 있대. 근데 사실은 누구 거대? 종중. 그러면 공부상과 사실상이 일치가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죠. 항상 안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이때는 종중 소유임을 뭐하라? 신고하라. 근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내라?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지금 1번과 3번은 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상 소유자죠. 근데 1번과 2번은 특징이 뭐죠 여러분? 1번, 2번은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등기가 안 된 경우죠. 1번과 2번 묶어놨죠? 등기가 안 된 경우. 근데 3번은 등기가 된 경우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1번과 2번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요. 3번은 등기가 되긴 됐어 안 됐어? 됐는데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같더라 다르더라? 다르더라. 그거 구분하셔야 되죠. 4번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4번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과세권자가 매도자이고 이들로부터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상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는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그때는 누구다 여러분? 밑줄 매수계약자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하다로서 다시 한번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려면 조건이 몇 가지가 충족돼야 되냐? 3가지. 첫째, 과세권자가 매도자일 것. 반드시 적으세요. 밑줄 쳐놔야 돼. 첫째 조건 뭐야? 과세권자가 매도자일 거야. 둘째, 무슨 매매일 것? 연부 매매일 것. 셋째, 사용권의 무상부여.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돼. 자, 지금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예, 기도하지 마시고 눈 떠, 눈 떠. 지금은 그분 뵈러 가는 거 아니야? 예, 그분은 나중에 찾아가고 지금 이거 밑줄 쳐야 돼. 지금 자, 눈 떠. 다 왔어, 다 왔어. 조금 쉴게요. 다시 한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밑줄 쳐져 있죠? 과세권자, 그리고 땡땡 누구? 매도자. 둘째, 무슨 매매? 연부 매매. 셋째, 사용권의 무상부여.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했을 때야. 그때 한해서만 누구한테 간다? 매수계약자. 이 중에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 못했다. 그럼 누가 하는가? 매도자죠. 그럼 재산세 누구한테 때려야 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돼? 왜 매도자한테 재산세 때리면 돼? 안 돼? 비과세지. 비과세 이때는. 왜 비과세야? 국가등 소유 재산이잖아. 여러분 여기까지 장난쳐 출처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다. 이때만 누구한테 납세의무가 있다 여러분? 매수계약자. 근데 최근에 4년 전인가요? 여기까지 나오네요. 그 밑에.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뭘 받았다? 선수금을 받아서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다면 그때는 그 자를 뭐로 봐서? 매수계약자로 봐서 그 자가 뭘 내라? 재산세 내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느끼셔야 돼요. 5번 마무리합시다.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법상 주택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환지 계획에서 일정 토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자 결론 이거. 아 힙 아파. 밑줄 채비지 또는 보류지. 이게 결론이야. 채비지 보류지가 뭔지 여러분 이미 다 공법 시간에 너무나 잘 배우셨으니까 아시죠? 어쨌거나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내라? 사업 시행자가 내라. 그 얘기죠. 자, 양가로 3번.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죠. 자, 1번이 중요하다죠? 양가로 3번도 중요하다고 그랬어. 출전이 매우 좋아해.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재산세 과세경제 밑줄. 여기는 포인트가 뭐야 여러분?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야.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지금 그 얘기 여러분. 그때는 사실상의 소유를 확인할 수 없다. 그때는 누구다? 동그라미? 사용자. 사용자.
이걸 출전에 어떻게 바꾸냐?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말을 바꾸면 여러분은 어머 무슨 소리 하고 잡아내야 돼? 공부상 소유자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소유자를 못 잡아. 그러니까 누굴 잡겠다? 그때는 사용자 잡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이렇게 소유권 규석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바로 뭐다 여러분?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게 뭐다? 소유권 관련 법정 분쟁 중일 때. 소송 중일 때. 서로 갑과 을이 이거 내 재산이다 하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울 때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아직 판결이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그럼 그때는 시장에서 재산세 때리는데 지금 법원에서 소송 중에 서로 내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에이 몰라. 그러면 누굴 때리겠다? 뭐 하겠다? 사용자. 그러면 2번 이렇게 소유권 규석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서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봐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밑줄 칠 필요는 없어. 그냥 봐.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라. 얘 놀라지 않게. 갑자기 사용자한테 재산세 고지서 뭐 애 놀래잖아. 그러니까 놀라지 않게 야 너한테 재산세 때린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때리라 그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예, 여기까지 갑시다. 좀 쉬죠.